요즘 경기가 정말 박살난 것 같습니다. 경기가 박살나면서 폐업률 또한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런 불황 속에서도 방문요양센터 그리고 주간보호센터는 그 창업률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돌봄 전문가 그리고 노인요양 장기요양기관 창업 전문가 신승준입니다. 요새 정말 경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쉽게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더라도 어디 상가 어느 곳에서나 딱지가 붙어있는 것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뉴스에서는 내년부터 아마 1%대 성장률이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등의 전망을 내뱉는 걸 보면 앞으로의 경기는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센터나 주간보호센터가 계속해서 창업 문의가 끊이지 않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이번 주에만 벌써 3건의 창업 문의가 있었습니다. 2020년 이미 장기요양기관은 25,000개가 돌파하면서 이미 시장에서는 과포화 시장에 진입했다라는 평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허나 이제 29,000개가 넘어서 30,000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30,000개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전국에 있는 편의점의 총 개수가 55,000개 수준이니까 편의점의 한 절반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많은 장기요양기관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장기요양기관을 계속해서 창업하려고 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는 장기요양기관 창업의 장점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시니어 산업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트렌드에 맞춘 딱 맞는 사업이다. 둘째, 장기요양 사업은 그 경쟁력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셋째, 장기요양 사업은 면세 사업자다. 자,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65세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됐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잘 될 수 있는 사업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시니어와 관련된 사업, 그리고 고양이, 강아지와 같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업 2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수많은 시니어 산업 중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 창업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많이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이미 30,000개가 돌파되는 이 시점에 경쟁력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실제 방문요양센터나 주간보호센터 30,000개가 육박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30,000개 중에 운영을 잘하고 어르신들께 진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운영하는 이 센터들은 전체의 2.5% 정도만 차지하는 것으로 굉장히 그 비중이 낮습니다. 장기요양 사업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는 사회보험인 장기요양보험을 활용한 사업이다 보니 그 수입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수입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 국민은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이용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이용자들을 위해서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일시적으로 늘릴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가뜩이나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수는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고 이용자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개인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입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좋아하지 않고 장기요양 기관들을 운영하는 대부분은 50대, 60대와 같은 어머님, 아버님들입니다. 어머님, 아버님들이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트렌드에 맞춰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좀 느리고, 특히 마케팅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홍보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조금만 올리고 마케팅을 하여서 이것들을, 이 서비스의 질을 조금만 더 홍보할 수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사업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 문제인데요. 자영업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 세금. 장기요양 사업은 세금이 없습니다. 면세 사업자인데요.
연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처음에 센터를 창업할 때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는 게 아닌 고유번호증이 발급됩니다. 고유번호증이 나오기 때문에 세금을 내실 필요는 없고, 다만 대표자 그리고 종사자들이 내는 근로소득만 세금으로 부과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창업을 하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과거 신고제와는 달리 구청이나 시청 같은 곳에 허가를 받아야 창업을 할 수 있는 허가제로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다 보니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구청, 시청과 같은 공공기관들을 상대해야 되고, 이때 많은 행정 업무들이 수반되곤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행정 업무들을, 행정 서류들을 가지고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되고, 구청에서 심사를 통과하여야만 그 창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들을 보다 손쉽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기요양 사업은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다 보니 일반 자영업자들에 비하면 보다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라는 대한민국 사회의 흐름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사업이다. 또한 경쟁력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사업이다. 복잡한 행정 업무들과 서류들을 다뤄야 하는 조금 복잡한 사업이다. 그걸 손쉽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 같은 장기요양 창업과 운영을 좀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상 장기요양 창업과 운영을 좀 보다 손쉽게 도와드리는 장기요양 창업 전문가 신승준이었습니다.